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많이 어려웠나 봐요? 굉장히 많이 답변이 좀 많이 헤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기가 굉장히 최대한 맞춰서 질문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많이 헤매고 있었고, 내 1조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기에는 이게 시장주의 쪽으로 해결하고 복지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아주 자유주의적인 입장인 줄 알았는데, 공공기관을 늘리고 공적 서비스를 확대하자는 이야기 쪽으로 또 끌고 가시길래 제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당혹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좀 논점으로 이 안에 숨어 있어요. 이게 이 유형의 인서울 대형 로스쿨 면접 문제들의 특징인데, 이 안에 숨어져 있는 논점들을 준비해놓은 논점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딱 짚어서 얘기를 하냐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첫 대답을 들었을 때 두 조에서 대답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이 논의가 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조도 그렇고 2조도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흔들리는데, 시장이냐 복지냐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적인 갈등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시장에게 맡기고 해결해야 된다라는 쪽의 입장이 하나가 있고, 그게 자유주의적인 입장이죠. 그러한 입장에서는 세금을 최대한 줄여주고 민간에서 이 문제가 최대한 시장 안에서 해결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복지도 불효불급한 정도에서만 하고 쓸데없이 이렇게 확대되는 복지들, 여기서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게 무상교통, 그다음에 청년수당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복지들은 삭감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쪽의 입장이 하나가 있겠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청년복지를 늘리느냐 노년복지를 늘리느냐는 별로 중요한 쟁점이 아니죠. 애초 복지 자체를 늘리는 것 자체가 오히려 사회적인 어떤 갈등과 모순이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질 않는다. 왜냐, 복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게 뭘 주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자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문제를 생기게 만든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경제활동하고 스스로 발전할 가능성을 낮게 만들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니까 스스로 열심히 한 사람들이 손해보는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는 그냥 이 문제 자체가 부서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난 처음에 1조가 그 얘기를 하나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청년수당에 대해서 구조적 역차별이 생기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딱 전형적인 이 이야기거든요. 구조적 역차별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요즘 나오는 이야기 중에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코로나 시기에 진 빚에 대해서 탕감해준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성실하게 벌어서 갚은 사람이 있을 거고, 그거를 안 갚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텐데, 갚은 사람들은 그걸 돌려주진 않거든요. 그럼 성실하게 열심히 산 사람들은 돌려주질 않는 거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국가가 그걸 탕감해주거나 해서 없는 걸로 해줘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일시적으로 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찌 보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모럴 해저드가 생겨요. 돈을 빌려놓고 이제 안 갚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민간에서 대출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대출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법률가가 되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학생의 신분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국가가 다 해주면 되지. 복지로 해주면 되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주면 되지. 공짜란 건 없거든요. 그 돈이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다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에 다 세금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법률가가 되려는 사람이 된다면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다 해주자라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래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한 복지제도 자체가 일종의 반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일종의 룰 위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시장에게 맡기고 정말 어려운 경우에만 국가가 조력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식의 보편복지 형태의 이러한 복지들은 축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에게 맡기는 식으로 해결을 해야 오히려 문제가 왜곡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해결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시장은 완벽하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 국가가 일부 개입을 해서 시장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국가가 이거를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이제 복지를 국가가 주도해서
할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먼저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후자로 들어가게 되면, 전자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전선이 다른 곳으로 쳐져서 된 거고, 그래서 1조는 제가 전선이 그쪽에 쳐져 있는 줄 알고 들어가려다가 갑자기 대답하시는 걸 보니까 후자 쪽 입장으로 대답을 하셔서 공공기관의 확대라던가 복지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약간 질문을 하면서도 혼란이 왔는데, 이게 이렇게 느껴지면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을 정하는데 입장을 정할 때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고 판단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복지를 해야 된다면, 그러면 그 복지는 어떤 복지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에서 나오는 쟁점이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또 하나는 이 문제 겉에 드러나 있는 쟁점이죠. 바로 청년복지냐 노년복지냐. 국가가 복지에 쓸 수 있는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한정된 재원을 청년복지에 더 많이 쓰면 노년복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노년복지에 많이 쓰면 청년복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죠. 그러다 보니 어디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국가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점을 판단해 달라는 게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 있는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쟁점에 대해서는 또 언급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논의가 되는 내용이, 이 부분은 거의 다 못 건드리고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 제가 일부러 여기 있는 문제들에서 이야기하는 청년수동과 그 다음에 적어도 65세 노인의 무상 대중교통, 이거는 일종의 보편복지로 지금 여기 써놨습니다. 복지는 두 가지가 있죠. 보편적인 복지가 있고 차별적 복지가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라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우리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대표적인 보편복지 형태의 복지였어요. 그래서 돈이 많던 적던 소득이 많던 적던 그 복지는 모두가 똑같이 받는 거죠. 그게 보편복지의 형태죠. 근데 이제 그 자산이 있고 소득이 충분한 사람들한테는 복지를 주지 않고, 자산이 없고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차등적으로 몰아서 선별해서 복지를 주자는 게 이게 선별복지죠. 그래서 이 보편복지와 선별복지가 정면으로 충돌됐던 사건이 옛날에 무상급식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잣집 아이들한테까지 무상급식을 시켜주는 게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쪽이 선별복지 쪽의 입장이었고, 부잣집이든 부잣집이 아니든 모두에게 보편복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했던 쪽의 입장이었죠. 그래서 노인복지가 나을지 청년복지가 나을지를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게 될 경우 그 복지는 또 보편적인 복지여야 될지 선별적 복지여야 될지가 그 다음에 다뤄지는 복지와 관련된 문제에서 다뤄져야 되는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차근차근 순서대로 이렇게 치고 들어와 주면 굉장히 흡족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 이렇게 뒤섞여서 대답이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 2조는 노년이냐 청년이냐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장이냐 복지냐라는 측면에서도 복지 쪽에 이야기를 했죠. 근데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라는 측면에 있어서 들어갔을 때는 그 개념이 계속 섞여서 튀어나왔습니다. 어떤 경우는 보편복지 쪽으로 얘기를 하고 어떤 경우는 선별복지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게 꼭 한쪽으로 쏠릴 필요는 없지만 어떤 건 꼭 보편복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그래야 될 이유, 어떤 건 선별복지로만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그래야 될 이유를 기준을 정해서 얘기하기를 기다린 겁니다. 제가 그 인서울 대형 로스쿨 면접 문제들에서 만들기도 어렵지만 질문을 하기도 힘들고, 왜냐하면 답변이 기대하는 만큼의 답변이 잘 안 나와요. 근데 보통 보면 다른 로스쿨, 이렇게 일반적인 로스쿨의 면접 문제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뒤에도 나오지만 시사적인 이슈 나오고 쟁점 될 거 다 주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견해 물어보고 이렇게 딱 해서 되게 딱 가이드를 다 해주고 나옵니다. 근데 얘네 면접 문제는 그런 걸 하나도 안 주고 처음부터 목차 네가 잡아서 얘기해, 이렇게 하고 주거든요. 그래서 그 목차를 어떻게 잡아서 첫 번째 대답을 하냐 해서 벌써 거기서 채점이 끝나요. 거기서 원하는 쟁점대로 대답해주면 좋은 평가를 받는 거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착착 질문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안 하고 내보내거나 아니면은 그래 뭐 한 몇 가지 뭐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다가 더 엉망으로 있으면 더 엉망으로 평가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복지와 관련된 이슈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겉으로 드러난 쟁점은 하나고 속에 숨겨놓은 쟁점은 제가 2개를 넣어놓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드린 건데 두 조 모두 굉장히 이 격가지로 이렇게 도는 느낌이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고 있지를 않는 느낌이었어요.